교과서 218쪽에서 212쪽 핵심 요약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자, 두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던져 올린 물체입니다. 자, 역시 각종 마찰은 무시합니다. 자, 두 번째에는 무엇을 들 거냐면 롤러코스터. 자, 마찬가지로 모든 마찰은 무시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위로 물체를 던져 올립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물체를 가지고 있다가 위로 던져 올리면 기준점을 지표면으로 잡고 물체를 수직으로 던져 올립니다. 자, 처음에 물체를 던져 올리면 속력이 빠르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속력이 그렇습니다.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물체가 어느 위치인가 가서 서게 되죠. 자, 서고 난 후에 다시 물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죠. 자, 각각의 위치를 알파벳으로 써보겠습니다. 던지기 시작했을 때 A, 속력이 조금 줄었을 때 B, 더 줄었을 때 C, 최고 높이 올라가서 멈췄을 때 D.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E, F, G, 지면에 다시 도달할 때 속력이 가장 빠르겠죠? H. 롤러코스터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면이 있고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체가 정지해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죠? 표시해 보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죠? 자, 여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속력이 점점 다시 느려지다가 멈추겠죠? 자, 각각의 위치 역시 A, B, C, D, 다시 E, F, G, H. 자, 선생님이 2차원적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머릿속으로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체가 빨리 올라가다가 스톱됐다 내려오고, 물체가 스톱돼 있다가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스톱되고. 자, 이 두 그림에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이건 자, 이 안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자, 이제 역학적 에너지 그냥 E라고 쓰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만약에 100줄이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A 위치일 때 역학적 에너지가 100줄이었습니다. 그러면 B 위치일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마찰은 무시됐습니다. B의 역학적 에너지도 얼마입니까? 100줄이 됩니다. A의 역학적 에너지가 100줄이면 B의 역학적 에너지도 100줄이 됩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그러면 C일 때는요, D일 때는, E일 때는, F일 때는, G일 때는, H일 때는 맞습니다. 모두 역학적 에너지가 100줄이 나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죠?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정의 내려집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EP 값과 EK 값의 합이라고 했죠? 근데 EP와 EK는 뭐가 가능하다?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쪽 값이 커지면 한쪽 값이 작아지고, 한쪽 값이 커지면 한쪽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값은 계속해서 100줄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위치, 여기 A, B, C, D, E에서 이 위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죠? 100이었죠? 자, 이 100이라고 하는 값은 어떤 값이냐면 EP 값과 EK 값의 합입니다. 이 위치에서. 자, 그럼 이 위치에서 EP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이 물체의 질량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의 EP 값은 9.8 mh의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9.8 m 이 물체의 질량값 넣습니다. h 값은
최고이겠죠? H값. 요 상황에서 H값이 최고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 값과 2분의 1 mv제곱, 이 물체의 질량값 놓고 속력의 제곱인데 이 상태일 때는 ABCD 이 상태일 때는 속력이 제로죠.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이 K값은 0입니다. 그러면 이 P값이 얼마란 얘기죠? 맞습니다. 100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위치에서는 요 ABCD 이 위치에서는 이 K값이 제로이고 전부 다 이 P값입니다. 자, 물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H 상태를 볼까요? 자, H 상태일 때 역시 역학적 에너지는 100줄입니다. 자, 이 P값에 이 K값을 더한 값이 100인데 9.8mH 2분의 1 mv제곱을 하면 이 P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H값이 0입니다. 지표에 도달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값은 아무리 계산해봐야 0입니다. 그렇다면 이 K값은 얼마일까요? 100이 됩니다. 만약에 G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100입니다. 그럼 이 100이라고 하는데 이 값은 이 P값과 이 K값이 합쳐진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P값이 60이었다 라고 치면 이 K값은, 이때의 이 K값은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40이 됩니다.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A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의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구하나요?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이 P값과 이 K값을 합치면 그게 A의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K값, 2분의 1 mv제곱의 V값이 제로입니다. 물체가 정지해 있죠? 그럼 이 값은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가장 높이 있기 때문에 9.8mh의 H값이 가장 커서 그 값이 100이 되겠죠. 어떤 위치건 간에 예를 들어 F를 볼까요? 자, F에서의 이 P값과 이 K값은 역시 얼마입니까? 역시 100줄이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는 위치 에너지는 요만큼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값은 작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이었다고 하면 이때는 여기서 최고의 속력을 발휘하다가 아직도 속력이 빠를 때죠. V값이 큰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K값은 예를 들어서 70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합친 값은 100줄이 됩니다. 필기를 하고 다시 한번 곰곰이 이해를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설명했습니다.